평소에 오시던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몰라가지고. 대충 보니까 다 오신 것 같아요? 네. 비도 오고 이런데, 오시기 쉽지 않으셨는데, 이런 날 딱, 그냥 푹 주무셔야 되는데, 설거지도 밀어놓고.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여러분들 연수교재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 몇 페이지예요? 교재 없으신 분들이 많네. 1학기 때 교재 받으셔가지고 다 어디 집에 처박아 놓고. 보니까 여기 저거 뭐야, 이거 파워포인트 넘기는 것도 없고 이래서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예? 그냥 마우스 할게. 진짜 이 컴퓨터 느리네요. 이 마우스 클릭해도 반응을 3초 후에 한다. 포인트를 갖다 드릴게요. 똑같아요. 그래? 저는요, 어머니들 이 뭐야, 학부모 영양강화 연수 많이 받으셨죠? 많이 받았어요? 지금 몇 번째예요? 이 학교는 1학기 때 5번 하고 2학기 때 5번 하고 이러는 건가? 네. 대부분 1학기 때 다 해치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보셨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학부모 영양강화 연수 오시는 일반적인 분들하고 좀 다른데,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요, 교직에 오래 계시다가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젊은 분들은 이제 대학원에서 뭐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이런 것들 전공하시는, 그리고 시내에서 뭐 이렇게 학원이나 이런 걸 운영하시는 그런 이제 전공자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다 왔다 해놓고 이제 뭐. 시작했어요, 벌써. 저는 이제, 교직에 오래 계셨던 그런 은퇴한 교장선생님도 아니고, 또 그런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좀 독특하죠, 이력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께 저를 소개할 때, 흔히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뭐 어떤 이유로, 제가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이렇게 아이를 이제 교육을 담당했죠. 우리 아이가 지금 25살이니까, 제가 20년 동안 거의 이 자녀 교육에 투신해서 이제 아이를 키웠는데, 그중 중요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가까운 저 소면동에 가면 어린이 전문 서점 호세호치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 호세호치가 생기던 해부터 제가 아이를 데리고 그 서점을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애 잘 키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하더라고. 제가 4살 때 아이를 이제 처음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잘 자랄지 몰라가지고, 당시에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이었던, 제일 서점. 요즘은 뭐, 왜 울리노? 요즘은 교보, 영풍, 알라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일 서적이 대구에서 제일 컸는데, 제일 서적 육아코너 가가지고요, 거기서 발간된 거의 모든 육아서적을 좀 과장하면 거의 다 사서 읽었어요. 왜냐면 아이를 처음 키우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자녀 서적을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뭐가 딱 잡히더라고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아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그 전문가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을 쭉 이제 읽고, 또 뭐 우먼센스, 여성중앙 이런 데 뒤에 보면 가끔씩 교육 섹션 있죠. 교육 관련 기사들 나는 것도, 명문대학을 이제 보낸 부모들 수기 이런 거 읽다 보니까 딱 하나 남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학교 도서실 뭐 이런 데 진짜 책 같은 책이 없었죠.
막 집에서 막 버릴 책 학교 갖다 내잖아요. 한 권씩 들고 오라 하면. 여기 보니까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 요즘은 이제 예산도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쪽의 책들은 좀 읽을만한 책들 같은데, 아직도 이 학교 도시는 전집 이런 게 많네. 이거 딱 보면 딱 어디서 어디까지 색깔이 똑같죠? 단연본인데 전집이 보면 뭘 단연본이? 아, 똑같은 책이라고? 똑같은 책을 저렇게 많이 구입해놨어요? 네. 우와. 아. 이거는 전집 맞죠? 그 이런 책들밖에 학교 도서관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막 검색해가지고 이제 대구에 몇 군데 없는 어린이 전문 서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대구에서 제일 오래된 어린이 전문 서점이 송현동에 있는 그 호세호치라는 어린이 전문 서점인데, 거기를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한 10년쯤 지났을 때,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서점 주인이 저보고 그 책방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달래요. 뭐 좀 지켜봤겠죠, 아이 키우는 걸.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서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도움에 대해서 이제 빛을 갖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호세호치에서 이제 자녀들 강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방학 때 한 번 하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좀 반응이 좋고 이래가지고요. 올해로 지금 11년째 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방학 때는 안 하고요. 매주 금요일 11시에 제가 어린이 서점에서 이제 자녀교육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학기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이번 학기는 이제 아이들의 책 읽기에 관해서, 지난 학기에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 지지난 학기에는 뭐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오늘 주제가 영어 공부인데 이거 한 번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학교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에 이제 이렇게 할애된 시간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저학년 한 번, 고학년 한 번 보통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이제스트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혹시 부족하면 나중에 소개드리겠지만 제 영어 공부 강의나 이런 것들 동영상으로 촬영돼 가지고 지금 우리 다음 카페에 다 올려져 있어요. 지난 강의를.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른바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많죠? 아주 시골 학교들은 뭐 못 들어본 엄마들이 많은데, 도시 학교들일수록 그래도 엄마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고 자녀교육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학부모들의 사이트가 있어요. 대부분 엄마들 못 들어가죠. 유료이기 때문에. 연회비가 10만원 하는 사이트. 우리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도 돈 안 내고 들어가죠. 근데 잠수는 돈 내고 들어가요. 제가 거기 이제 처음 초3 때, 우리 아이 초3 때 그 사이트가 생겼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 거기서 이제 현역으로 활동했죠. 잠순의 원조 초창기 멤버고, 대구에서 제일 이제 오래됐고 유명한 그런 회원인데, 거기서 저도 이제 정보를 이제 얻어가지고, 특별히 영어 공부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리고 수능 만점 맞았죠. 지금은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인데, 국립대만대학 교환학생으로 올 9월달에 나가서 1년 동안 이제 교환학생을 했어요. 요즘은 중국어 공부한다고 이제 열심히 하죠. 이 두 가지가 제가 이제 어머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제 소개예요, 소개. 뭐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저는 교육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다 뚜껑 열리고 또 애 재울 때 되면 닫고 하는 경험을 먼저 한 선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영남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가깝죠. 뭔가 친근감 있죠. 저는 요 상인동 화성파크 드림 살아요. 요 뭐 완전히 뭐 억수로 가까운 거리죠.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다, 동네 오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눌러도 반응을
3초 후에 하니까 어느 단추를 눌러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눌러도 안 되죠? 이거 눌러도 안 되잖아. 예,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들 키우게 되면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벌써 유아기 때 다 하셨고, 이미 뭐 호작질 많이 하셨겠죠? 어릴 때부터. 이런 고민도 많이 하셨죠? 우리 상인동에 영유 있나? 있어요? 원더랜드 있어요? 있어요? 네. 여기 뭐 있더라? 네? 하모니? 전 처음 들어봐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영어 유치원이에요? 어? 이런 고민도 하시고, 그죠? 근데 이제, 이미 뭐, 대부분 이제 유아 시기는 지났으니까, 이제, 제가 편히 말씀드리는데, 일단, 비싸죠? 원더랜드 보내는데 뭐 7, 80만원 한다 하더라고. 맞아요. 수성구에 가면요, 뭐 100만원 넘는 영어 유치원도 있고요. 뭐 서울에 대치동 가면 200만원 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 비싸고, 또 이 영어라는 게 언어잖아요, 언어. 언어니까, 한 번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죠. 안 하면 감을 잊어버려요. 근데, 일찍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해야 되죠. 늦게 시작하는 사람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일찍 시작한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혹시 어릴 때 영어 유치원 못 보내신 분들 너무 속상해 하지 말라고. 잠수를 가면 천정이론이라는 게 천정이론. 천정은 딱, 그죠? 일정한 높이로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영어의 높이라는 게 딱 천정처럼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시작해도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시작할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영유 다니면 영유에서 뭐 좀 이제 맛을 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더랜드 가면 유치원 과정 지나고 나면 뭐 해요? 초등 저학년들 또 거기 가서 계속 뭘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학원처럼. 학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유치원이 아니고 사실 학원인 거죠. 그리고 이 꼬물꼬물거릴 때 보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갖다 바치는데 영어를 넣는 속도는 군뱅이처럼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늘라고 계산이 되고 이렇죠. 안타깝고 막. 또 이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 하는 건데 우리 아이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죠. 이 정해진 시간을 우리 아이가 어디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쓰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다른 영역의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기회비용이죠. 우리가 돈을 10,000원 가지고 있으면 이 10,000원을 가지고 그죠? 어떤 곳에 써버리면 이 10,000원을 다른 곳에 쓸 기회를 없애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기회비용 이렇게 보는. 우리는 영어에 너무 일찍부터 열심히 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우리말 책 읽기, 우리 아이들이 정서를 이렇게 안정시키는 따뜻한 그림책 읽기 이런 데 굉장히 소홀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런 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일찍 꼭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정규교육과정에서 3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영어가 시작되니까 이것도 또 불안해가지고 뭐 유아 시기에는 대충 지나갔던 엄마들도 또 초등학교 들어와서 이거 저학년이죠, 저학년. 그러면 막 불안하죠. 뭔가 수업할 때 뒤처질까 싶어가지고 뭔가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뭐 GMB를 보낸다든지 뭐 이보용을 보낸다든지 하다못해 동네 영어 공부방 아니면 학습지라도 해야 되죠. 뭐 윤이든지 튼튼이든지 뭐. 그리고 좀 애살 있는 엄마들의 이른바 영어 전문 학원 이런 데 보내는 거죠. 여기 우리 동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는 없었는데 요즘 많이 뭐 들어와 있더라고요. 청담 있어요, 상정에?
청담도 들어와 있고, 아발론도 들어와 있고, 토스도 있고, 뭐, 오만 거 다 있죠. 이런 전문학원 가면 최소 한 달에 얼마 들어요? 토스 보니 25만원. 더 좋은 데는 뭐,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잘 하려면요, 그 언어의 바다에 빠져야 돼요. 근데 영어를 이제 학습하다 보니까 학원 가면 이제, 그죠? 원어민도 있고 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빠지는 환경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학원 가면 주로 뭐 해요? 숙제 많이 내줘요. 그리고 집에 와서 숙제하게 하죠. 유명한 학원들일수록 대구가 나온 유명한 학원 있죠. 문과. 그래서 학원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깡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내주는 숙제를 열심히 하고 깡다구로 하고 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단어 테스트 통과 못하면 집에 안 보내고 뭐 손바닥 때리고 뭐.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학원을 하니까 이게 성공해가지고 문강이 LA까지 진출했잖아요. 분당에도 진출, 분당에. 역상륙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대구에 이런 브랜드들이 많아. 뭐더라? 이제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뭐 이상한 또 영화학원 하나 있는데. 그리고 학원을 보내게 되면 어떤가 하면요, 잘하는 놈을 중심으로 막 진도가 나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못해가지고 보내는데 학원에서 어때요? 잘하는 애들이 많아야 학원 홍보가 되거든. 그래서 대치동에서 학원 하시는 분들이 낸 책이나 TV에 나와서 왜 그 교육 관련 전문 그 칼럼니스트 이범씨 같은 분들 나와서 하는 고백이 있죠. 대치동에서 이제 학원을 해보니까 우리 학원에 오는 5%는 성적이 좀 향상되는데 도움이 된다. 5%. 나머지 95%는 뭐 하러 온다? 엄마도 다 알잖아. 전기요금 내러 그래도 지금 보내고 있죠. 우리 집 전기세도 참 내기 빠듯하죠. 남의 학원 전기세 내주려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학원에서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길거리 보시면 자기 학원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 무슨 경시대 같은 데가 입상하는 애들, 이런 애들 이름 막 뭐 월천초등학교 6학년 누구 막 이런 식으로 막 프랭카드 붙이죠. 그 잘하는 놈이 와야 그거 보고 또 다른 엄마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교육이 아니라 사업이에요, 사업. 그래서 보내봐도 원비를 지불할 때 잠깐 좀 안심했다가 한 3일 보내고 나면 또 불안해지죠. 안 보내자니 불안한데 그래도 고민하고 골라가지고 막 보내고 나도 그 불안감이 여전하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요, 전문 학원을 보내보면 알겠지만 보통 이제 9학년 되면 2군데를 보내야 되는데 저는 뭐 어디서 많이 보는 엄마다. 안경 낀 엄마.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하셨죠? 이제 강의 들었어요? 네. 언제? 지난 학기 왔어요? 근데 이번 학기 왜 안 와? 예? 동영상으로 안 오고 귀찮아서. 그러면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티켓 끊고 왜 직접 갔어? 그냥 TV 중계로 보지. 아니, 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전문 학원을 보내보면 보통 영수 2군데를 최소한 보낸다고 칩시다. 엄마들 뭐 영수만 보내겠어요? 피아노도 보내고 발레도 보내고 뭐 많이 하겠지만 일단 교과과목에서 2군데만 보낸다고 쳐요. 이 2군데를 보내면 보통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홀짝수로 가져요. 화목토 월수금 이렇게 영수 교대를 보낸다고 치면 이놈의 학원들이 그냥 학원에 가서 선생님 설명 듣는 것만으로는 아이들 실력이 이렇게 향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지가 해야 돼요. 지가.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학원에서는 항상 아이들한테 숙제를 과도하게 내요. 자기 학원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그 숙제 왕창 내기 때문에 영수학원 2군데 다니면요, 영수학원에서 내는 숙제하기 바빠요.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막 학교 들고 와가지고 숙제하고 있잖아. 우리 애 키울 때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학교 숙제 들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아르바이트 시키더라고.
진짜요. 수학 문제 한 바닥 해주는데 5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만 바쁘다 이 말이죠. 영수 두 군데만 가도 숙제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뭐 일기 쓰고 이런 거 언제 해요? 학교도 또 숙제 내주죠. 그럼 책은 언제 읽고 뛰놀기는 언제 놀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과의 균형, 예를 들면 사회나 과학 이런 것도 나중에 잘 하려면 어릴 때 꼭 그 교과목 공부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관련 책 읽기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해야 배경지식이 많이 쌓여서 어렵지 않게 이제 해낼 수 있는데, 그런 거 할 시간이 거의 없죠. 바빠지죠. 그러니까 학원 보낸다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실력은 실력대로 향상되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돈은 돈대로 들고. 이거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는 유명한 우리나라 그 단체에서 영어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조사해본 표예요. 자, 유치원 1년, 그 다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렇게 10년을 보낸다고 쳤을 때, 고등학교 가면 바빠가지고, 물론 그것도 뭐 과외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학원을 일반적으로 보내기 어렵거든요. 주말에 겨우 가야 되는데. 중3 때까지만 한다고 치고, 계산해 보니까, 약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영어 사교육비가 든대. 유치원 들어가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부터 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 보통 돈이 아니죠.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제가 계산할 때 한 3천만원 정도는 벌겠더라고. 학원 안 보내고 영어를 잘할 수만 있다면. 저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손에 장을 찌르면 안 되고. 저거 지금 다 공개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이 영남고등학교 나왔고, 저는 화성파크 드림 살고, 포션지에서 늘 강의를 하고. 제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강의한 지 지금 11년째고. 잠순에서 제 대학년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 있잖아요. 잠순에서 우리 아이 고등학교 현역 때, 제가 이제 잠순에 글을 많이 쓰고 이럴 때는, 젊은 엄마들이 제 글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잠순에서 1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는 투표, 인기 투표. 가요 톱10 왜 연말에 가요 대상 하죠. 잠순의 엄마들에게 도움이 된 필자들을, 회원들을 투표를 뽑는 거예요. 그래 10명을 뽑아가지고 잠수님이 초청을 해. 서울 강남에 유명한 식당 가서 밥 얻어먹거든요.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제도가 처음 생겼는데, 그 잠수에 가면 게시판이 굉장히 많아요. 수백 개 게시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딱 한 군데만 썼어요. 아이가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 입시밖에 없거든. 그래서 고등학생 게시판만 딱 썼거든. 근데 잠수에는 유치원, 유아 게시판, 영어 게시판, 뭐 초딩 게시판, 또 특화된 게시판들 많거든요. 영어 게시판, 수학 게시판 뭐 이런 거 많은데, 저는 그런 데 안 가요. 모르죠. 근데 인기 투표 해가지고 제가 몇 등일게. 예? 다른 게시판에 안 간다니까. 내가 어떻게 1등이에요? 적어도 초딩, 중등 게시판에 가서 막 글 쓰고 이래야 이제 도움이 되니까 막 투표해 줄 거 아니에요. 저는 딱 고등 게시판 한 군데 가서 글 쓰고 말았는데, 근데 있잖아요. 인기 투표라고 9등 했잖아요, 9등. 아빠로서는 유일하고, 제가 올라갔는데 잠수님도 여자, 나머지 9명도 여자, 남자 저 혼자 서울의 강남에 어떤 중국집 가가지고 밥 먹는데, 이 시골 구석에 앉아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잠순에 그 서울에 제가 초청받아가서 3년 동안 연속으로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잠순의 회원들 대상으로. 제 강의 들으려고요. 무슨 월요일 몇 시에 수강 신청을 하는 거죠. 코엑스 그 컨퍼런스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수강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120명 또는 150명이요.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수강 신청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럼 5분 딱 지나면 딱 동나요. 너무 좀 어머니들 안 믿으실까봐. 자, 우리 생각에는요, 아이들 학원을 보내거나 무슨 사교육을 하고 이러면 이제 엄마 마음으로는 아이 영어 실력이 영어 학원에 보낸 시간에 비례해서 하늘을 날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아이 영어 실력에 대한 기대 수준이 엄마들은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근데 애들은 영어 실력 어때요? 바닥을 기고 있는 거 보여요? 지금 표 보여요? 유명한 학원 강사 그런 말 했어요. 아이들은 학원에 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멍 때리는 기술을 배운다.
이게 갑자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먼저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유명한 이제 어머니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학원 입시 설명 같은 데 가면 영어 학습에 관한 환경 이런 이야기 하죠. 이런 거 ESL, EFL 뭐 이런 말 하잖아요. ESL의 말은 영어가 세컨드 랭귀지, 공용어인 환경. 이걸 보고 이제 ESL 이렇게 부르죠. 잉글리시의 세컨드 랭귀지.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죠. 모국어가 있지만 영어도 공용어로 학교, 관공서 이런 데서 영어를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환경. 그래서 ESL 이렇게 불러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는 ESL이 되는 거라. 모국어는 자기 나라 말이지만 학교나 모든 곳에서 영어를 쓰니까 영어가 ESL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아이들 가면 ESL 코스라고 해서 정규 그 모국어를 한 애들이 일반적인 수업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 남아서 나머지 공부하는 거죠. 그게 ESL 과정이라는 거죠. EFL은 뭔가 하면 완전히 외국어인 환경.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영어가 완전히 외국어인 환경이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환경에 따라서 공용어인 경우는 늘 나가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좀 일찍 시작해도 되지만 그 완전히 외국인 경우는요, 영어를 가서 배워도 유치원에 가서 영어 배우잖아요. 근데 아파트 놀이터 딱 나가보면 놀이터에서 애들이 영어를 안 사용하는 거라. 그러니까 꼬마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만 괜히 영어 유치원 가가지고 개고생하네 이런 생각. 왜? 놀이터에 나가보니까 다 우리말 쓰면서 편하게 살거든. 아니 진짜요. 제가 4월달에 저 이시아폴리스에 봉우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첫 강의였는데 1학기 때 왜 많이 몰려있잖아요. 거의 매일 학교에 돌아다녔는데 봉우초등학교 가니까 전부 100% 포스코 엄마들더만. 이시아폴리스는 포스코 들어가가지고 거기는요 저 학년 엄마들요 한 150명 와요. 150명. 시청각지 확 차요. 근데 강의 끝나고 나서 네 분이 남아가지고 막 울면서 저한테 물어요. 네 분이 공통점이 뭐 있는가 하면 어릴 때 영어 유치원을 보냈어. 그리고 CD, DVD 이런 거 많이 보여줬어. 노출을 많이 시킨 거죠.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영어 유치원 다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를 막 잘 습득하는 것 같았는데 동네 놀이터 나가보니까 영어를 안 쓰는 거라 애들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엄마 나 영어 안 할래 하면서. 영어 안 해도 되거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 지가 볼 때. 그래가지고 이른바 DVD 거부증이 온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엄마들이 참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시작해도 이런 폐해가 있죠. 실제로 잠수는 안에서도 영어를 너무 일찍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우리 모국어를 1일 연속극 보면서 모국어를 가르치는 집이 많아요. 이 거꾸로 된 거지, 거꾸로. 만약에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꿈이 유엔 사무총장이다. 또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영어권 국가에서 가서 살 것이다. 이런 애들은 그렇게 거꾸로 해도 돼요. 영어를 우리나라 말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더 잘하는 게 훨씬 유익하죠. 근데, 이거 뭐 보니까 대부분 저처럼 그냥 여기서 눌러 앉아 살아야 되잖아요. 월성으로 생기면서. 근데 우리말 딸리면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말 못하면요. 해봤죠? 남편 말 잘하는데 나는 말 딸려봐.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요? 분명히 잘못은 저 인간이 했어. 그래가 싸움이 났는데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있잖아요. 나는 말을 잘못하니까 꼬투리 잡혀가지고. 남편은 논리적으로 딱딱딱 반박하고 막 이러죠. 그럼 잘못은 저 인간이 했는데 나중에 되면 이상하게 내가 몰린다니까. 그럼 막 속상해 막 울고 막 이러잖아. 싸우도 안 되면 막 울죠. 예, 말이 딸리니까. 이 우리말 언어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고요. 백화점 가도 그렇고, 뭐. 그 엄마들끼리 만나서 수다 떨 때도 그렇고요. 우리말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우리보다 훨씬 더 뭐, 못 살 것 같은, 이거 봐요.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이 필리핀 같은 나라 봐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그죠? 이런데, 영어를 공용어로 쓰니까 영어 습득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요즘 엄마들이 캐나다나 뭐 이런 데 이제 보내다가 요즘 물가 비싸고 이러니까 전부 어디로 보내요? 필리핀으로 어학연수 보내요.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배운다는 것은요, 단지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 영어권 국가의 문화, 역사, 그죠? 정서, 이런 걸 같이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래야 거기 가서 적응하고 살거든요. 근데 필리핀 가서 영어를 배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필리핀 가서 살 거라. 필리핀 가서 살 것을 목표로 영어 공부하는 집 있어요? 소박하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필리핀 가서 영어를 배운대. 싸다고 연수 보내고 있어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옛날에 우리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 복고일 선생이, 이 복고일 선생은 보수 우파 쪽을 대변하는 논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고일 선생이 옛날에 영어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골 싸매고 막 돈 많이 쓰고 이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신문 칼럼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자 라고 주장했다가 뒤질 뻔했죠. 매국노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아직 영어가 공용어가 되기에는 멀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잘하게 할까? 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도 뭐 문제가 많고 학원 보내도 성과가 안 나고 돈도 들고 그런 것 쩌라고 이제. 이게 우리 고민이죠. 제 고민이기도 했고요. 자, 어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이 그래프로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건 여기 보시면 처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우리 아이를 키웠던 과정을 생각해요. 태어나서 눕혀놓죠. 모빌 달아놓고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뭐 얼르기도 하고 뭐 엄마 컨디션 좋을 때는 뭐 무슨 말도 막 하고 뭐 이러죠. 컨디션 나쁜 때는 그냥 던져놓고 뭐 드라마 보고 뭐. 그럼 애는 어때요? 엄마 보는 드라마 소리가 애 귀를 다 스쳐 지나가는 거라. 그리고 가끔씩 할머니 놀러 와가지고 또 막 뭐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뭐 관리소에서 하는 안내방송 소리, 골목에 지나가는 트럭 몰고 와서 뭐 파는 아저씨들이 뭐 세계 배경 하면서 막 확성기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수많은 이 소리들이 우리 아이의 귀를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동안 우리 아이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반응이 없는 기간을, 언어에 노출되지만 반응이 없는 기간을 침묵기간 이렇게 합니다. 침묵기간. 이 침묵기간 동안 우리 아이가 어떤 언어를 충분히 듣는 거죠. 이 물리학 용어로 말하면 임계량 이렇게 불러요. 한계에 이를 때까지 들어요. 그러면 어느 한계에 이르면 딱 질적으로 비약하죠. 갑자기 말문이 터져요. 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떤 언어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 뭐라 합니까? 이거 뭐라 하지? 엄마들 막 살다가 막 시대가의 갈등 속에서 막 스트레스가 이빨 꼭대기까지 차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못 참고 추석 때 가서 확 하면 지르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한계에 딱 다다르면 질적으로 딱 비약하게 터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냥 듣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애가 말이 터져.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그림책 읽어주죠. 보드북 같은 거 사다가 뭐 자동차 뭐 이런 게 다 해봤죠. 그 보드북 읽어주면서 막 그림책 읽기 시작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커서 한 5세나 6세쯤 되면 이제 초등학교 가서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려면 좀 쓰기도 해야 될 텐데 받아쓰기 시키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뚜껑 열리고 잘 안 되면 신기한 한글나라고 불러가지고 쓰기 그래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아이들 원어민으로서 우리말을 아주 잘 구사하죠.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말 듣고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엄마들이 웬만해서 이제 애들한테 말로 잘 못 이기죠. 이렇게 잘 자기 말을 구사하는 이른바 네이티브 스피커가 된 거예요. 인간이 한 언어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습득한 거죠.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영어도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왜 안 됐냐? 우리나라는 EFL이니까 영어 환경이 안 되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아이가 그죠? 엄마도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우리 아이 다 영재인 줄 알죠. 영재. 가만히 놔뒀는데 뭐 막 받아들이죠. 특히 언어를 받아들이는 거 보면 놀랍거든요. 경이롭죠. 저도 아이 키울 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4살 땐가 어린 놀이방 갔다 와가지고 어느 날 내가 처음 듣는 어려운 어휘를 딱 구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너무 막 놀라고 경이롭고 이래가지고 물었잖아요. 이거 우야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라 할게요? 내가 저절로 알았어, 이 카드라. 저절로 안 게 아니죠, 사실은. 누군가 하는 말을 들었거나 어떤 그림책에서 읽었거나 이런 거예요. 자, 그걸 받아들인 거죠. 야, 이 놀라운 일들이 아이들한테서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죠. 어떻게 이렇게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는가. 이 미국의 유명한 대표적인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인데 이분이 발견해낸 것이 뭔가 발견이라고 주장한 거죠. 아이들 뇌 속에, 인간의 뇌 속에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장치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른바 레드 이론이에요. LAD, 레드라고 해서 학원 같은 데 가면 영어 학원 같은 데 보내면 다 이런 이야기예요. 언어 습득 장치가 있는데 하면서 그 레드라는 장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언어학자는 비과학적이죠. 그냥 감으로 주장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됐어요. 이건 독일의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건데 베르니케라는 분과 브로카라는 분이 발견했어요. 인간의 뇌 속에 보니까 무엇을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는 거라. 이 사람들은 이제 실어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어증 환자들 치료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실어증이 걸린 사람들 보니까 두 종류라. 하나는 받아들이는 곳이 고장나가지고 말을 못하는 경우, 하나는 받아들이는 건 멀쩡하게 받아들이는데 말하는 기능을 가진 뇌의 어떤 부분이 손상을 당해서 횡설수설하는 말을 하는 경우. 이게 실어증, 둘 다 실어증인데 그래서 이 발견한 분들의 이름을 따서 이걸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이렇게 불러요. 어떤 언어를 받아들인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게 베르니케 영역. 그리고 받아들인 것을 표현하는 영역, 이게 브로카 영역. 이게 노암 촘스키가 말한 레드 이론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거예요. 자, 이 레드 이론이 주장되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설득력을 얻고 막 15년, 20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막 휩쓴 이론이 뭔가 하면 영어 교육에 관한 결정적 시기 이론, 이렇게 불러요. 이런 이론이 막 우리나라를 휩쓸었죠. 레드가 있다면 사춘기가 지나면서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사춘기가 지나기 전에 빨리 영어에 노출시키고 영어 공부를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주장에 힘입어서 영어 조기교육 바람이 막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기교육 바람이 그렇게 주장되진 않죠. 막 영어 유치원에 성행하긴 하지만 옛날처럼 막 조기교육 않게. 왜냐하면 해보니까 알거든. 이 사람들의 주장의 주요 근거가 뭔가 하면요.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자 가정을 관찰해 보니까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은 외국의 학제에 들어가서 적응해가지고 영어를 잘 받아들여서 그 원어민처럼 이렇게 발음도 좋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민자 가정의 어른들을 보니까 맨날 콩글리시. 여러분들 혹시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뭐 이민가 있는 사람도 한번 봐요. 우리 어른들 보면요 우리보다 영어를 굉장히 잘한 것 같죠? 안 그래? 맨날 콩글리시 하고 있어요. 일상적 상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민자가 관찰해 보니까 아이들은 어리니까 레드가 있으니까 영어를 원어민처럼 습득해서 이제 잘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어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레드가 사라져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기라. 이게 오래된 예인데 요즘은 슈퍼스타 K 하죠. 슈퍼스타 K 보시는 분 있어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 안 보네. 슈퍼스타 K 말고 이제 그 젊은 더 어린 애들 막 나와서 하는 경연이 있죠. K-팝 스타라고 알아요? 지난 시즌 K-팝 스타 누가 우승인지 알아요? 모르는구나. 버나드 박이라고 들어봤어요? 때에 맞춰서 또 기타를 버나드 박이라는 친구가 우승했잖아요. 알아요? 버나드 박의 홈이라는 노래가 얼마나 감미로운데
내 알람에 홈 맨날 틀어놓고 깬다니까요. 얘 진짜 감성적인 발라드를 잘 부르는데 얘가 미국 살잖아요. 어릴 때 미국 이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슈퍼스타 K-팝 스타에 출전했어요. 몇 달 동안 집 떨어져 있으면서 결승까지 진출했죠. 얘가 4강에 들었을 때 SBS에서 부모님 초청했잖아. 그래가지고 버나드박이 막 연습하고 있는데 연습실에 카메라하고 부모님과 같이 들이닥쳤어. 그랬더니 버나드박이 부모님 보고 한 1000마디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당연히. 아빠, 세탁소는요? 부모님 미국에서 세탁소 하는 거라. 제가 왜 이 말 하겠어요? 버나드박은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가요를 잘 못 불러. 가사 전달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노래 너무 잘하는데 박진영이 있잖아요. 심사하면서 뭐라 해요? 니는 팝을 불러 차라리. 어차피 한국말 안 되니까. 그 얘는 버나드는 어릴 때 가가지고 우리말이 안 되고 영어는 너무 잘 되고 이런 거라. 근데 부모님은 세탁소 하니까 손님 만나면 뭐 맨날 어서오세요, 땡큐, 하우마치, $10 플리즈 뭐 이런 말밖에 안 해요. 어른들은. 레드가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니고 영어에 노출될 시간이 없는 거라. 먹고 살아야 하니까. 미국 가서 살락해봐요. 진짜 고생하거든요. 저도 뉴욕에 세탁소 2개 하는 선배가 있어서 이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건 아침 6시 출근이라. 그 밤 9시에 퇴근. 밑에 종업원들 히스패닉계 아니면 흑인계 종업원들 몇 명 두고 하니까 종업원들 다 퇴근시키고 자기 퇴근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미국에 살지만 실제로 영어를 들을 시간은 거의 없어. 그러면 주말에 문 닫은 날 미국 드라마 보고 이러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죠. 미국 이민 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간 날 때 뭐 하겠어요? 미국 드라마 보겠어요? 전부 한국 드라마 봐요. 실시간으로 막 본다니까. 어제 밤에 한 거 오늘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한국 드라마 보면서 향수병을 달래고 있어. 그러니까 영어에 노출될 수 있어 없어요? 노출이 안 돼서 영어 실력이 향상이 안 되나. 레드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가 하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 우선. 이건 프랑스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자,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프랑스어를 이제 습득하는 과정을 추적했는데 보니까 어릴 때 프랑스어를 배운 아이들, 그러니까 모국어가 영어예요. 프랑스어를 어릴 때 배워요. 이런 애들은 뇌의 같은 영역에서 영어도 쓰고 프랑스어도 쓰고 이른바 바이링구얼이라고 하죠. 이중 언어 구사자. 자, 근데 어른들의 경우는 프랑스어를 전혀 못 받아들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제대로만 노출만 시키니까. 단지 뇌의 사용 영역이 다를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건요, 우리 예를 들면 간단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딱 사면 아이들은 바로 눌러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설명서 꺼내 있죠. 이 차이에요.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이른바 좌뇌가 발달하죠. 우리는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사고 능력이 어른들이 좀 발달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러면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속도가 훨씬 늦어요. 근데 애들은 우뇌 중심적이죠. 창의적이고 직관적이고 이러니까 스마트폰 보면 버튼 눌러가면서 바로 기능을 다 익혀요. 우리는 버튼 잘못 눌렀다가 고장날까 싶어가지고 뭐 눌러도 절대로 지워지는 법 없어요. 스마트폰. 근데 막 벌벌 떨면서 막 잘못 누르면 어디 확 날아갈까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서 봐가면서 기능을 익히는 이 차이예요. 제대로 노출만 시킨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 못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또 저학년 때 영어에 너무 막 그렇게 목숨 걸 필요도 없어요. 적당한 시기에 노출만 제대로 시키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영어 환경이 EFL이다.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없다는 주장 때문에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ABCD부터 배웠죠. 여러분들 젊어서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항상 중학교 가서 ABCD 철자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학습한 거죠. 언어로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학습해서 학습. 그리고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성문종합영어 들고 맨날 뭐 성문종합영어 앞부분 새카맣고 뒷부분 허옇고 막 모르는 말 있잖아. 관계대명사 뭐 구절 이런 골치 아픈 한자어로 된 문법 용어 막 장문하면 하락하면요 S 플러스 V 플러스 O 플러스. 제가 실제로 미국 가가지고 어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출구를 찾는데 내가 당황해가지고 공항이 너무 넓어가지고 대공원 같지 않고 막 그래서 쫄아가지고 출구가 어딘지 모르겠어. 다음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다음 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그래 막 갑자기 급당황이 됐어요. 영어는 못하지.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조종사들이 오더라고. 비행기 방금 비행 끝내고 이제 퇴근하는 조종사들이 막 오길래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요.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게 대답해줄 인간들이 저 인간들 같아요. 그리고 그 키 크고 막 잘생긴 정복 입고 모자 쓴 그죠? 파일럿들 딱 3명이 007하고 메고 착착착착 걸어오는데 제가 그 길을 콱 막고 스탑 프리 하면서 내가 대공항에서 그거 사갔거든. 회화체 위기 상황에서 보라고 포켓북. 근데 바쁘니까 그거 꺼낼 시간이 없어. 바로 스탑 해가지고 내가 출구가 어디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장문해야 되는 그죠? 출구가 어딥니까? 근데 원실이고 장문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처음에 장소를 묻는 관계대명사 where 맞죠? where 하나 떠올렸어요. 출구가 단어 뭐더라? 출구 door는 아닌 것 같고 게이트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극장에서 영화 보던 생각이 났어. 극장에서 영화 볼 때 보면 항상 제일 구석에 보니까 한 단어 딱 쓰여있어. 불 딱 켜져 있고 파란불 EXIT 아 정갑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 파일럿들한테 물었잖아요. Where is the exit? 이거 쉽게 장문한 줄 알아요? 이 장문을 하려고 하니까 저기서 30m 전방에서 걸어오고 있는데 지금 장문하고 있어요. 근데 exit 앞에 관사를 어를 붙여야 되는데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를 붙이면 D라고 읽어야 되거든. EXIT 다음에 오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해. 그럼 D라고 읽어야 돼. 야 이거 복잡하죠. 그러니까 막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D 더 잘 안 듣기게 있잖아요. 이래 물었다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 뭐라 하게? 내 이 콩글리시 발음을 알아들을 수가 있나? 내가 뭐라고 질문했어. Where is the exit? 하면서. 그랬더니 내보다 훨씬 더 길게 도로 반문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내가 뭐 들려야 그냥 몇 번 캐보다 아 그냥 가시라고. 그리고 내가 그냥 찍어가지고 딱 눈치 보고 눈치밥으로 딱 출구 찾아가는 거야. 이게 확 속편하죠. 제가 배운 영어 교육이란 이런 거예요. 그게 답답하고 환장을 어르시죠.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익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맨날 학원 보내고 사교육비 드리는데 외국인 꼬마들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한번 띠가 이야기해봐라 하면 애들 뭐라 해요? 다 도망가죠. 나 영어 못하고 도망간다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에 노출시킬 수 있는 많은 매체들이 우리 주위에 늘 널려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하고 달라진 거죠. 이 매체들을 잘 활용만 하면 이제 우리가 외국에 안 보내고도 아이들을 영어에 잘 노출시켜서 영어를 습득하게 할 수 있어요. 학습이 아니라 습득.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했던 전통적인 방식, 학습. 문법 공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저처럼 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그 그림 보여요. 이게 사실은 어떤 학습지가 선전하는 거 내가 그림 잘라왔거든요. 지금 학습지가 이렇게 한대. 웃기고 있지. 요 무슨 튼튼 영어요라고 써있어. 내가 이거 안 보이게 잘라야 되는데. 이거 봐요. 모국어처럼 배우는 영어. 이 영어의 바다에서 좌초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봐요. 이거 난파선. 이거 뭐예요? 무슨 베일은 뭐예요? 영어. 우리 애들 학원 보내면 다 익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고 참 그렇죠. 그래서 습득하는 길이 없을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라. 여러분들의 선배들부터.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선구적으로 이 두 가지 길을 먼저 따라가 보면요. 이래요. 해보면 알겠지만 자, 학습하는 방식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면 성적이 점진적으로 향상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 하얀 직선. 하얀 직선이에요. 자, 점진적으로 향상되긴 해요. 조금씩 성실하면 5% 학원에서 본전 뽑는 5% 안에 들면 이 5% 안에 들기가 쉬운 것 같죠? 다 우리 아이는 5% 안에 들 거야 하고 보낼 거라 아마. 그리고 엄마들이 그래도 학부모 영양과학 연수에 관심 있고 한 거 보니까 애들 좀 잘할 것 같네. 근데 이 잘하는 아이들도요 보내보면 많은 변수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어릴 때 동네 공부방을 보냈다 쳐봐요. 우리 아파트에도 공부방 많거든요. 자기 집을 막 이렇게 공부방 하면 프랜카드 막 붙여놓고 막 이렇더라고. 근데 공부방 하다가 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아줌마들이 확장을 한다? 어디로 잘 되는데 이사 가가지고. 그러면 거기 적응해가지고 잘 다니는 우리 애는 어떻게 돼? 이런 경우가 없구나. 낙동강 오리알 되잖아요. 그럼 또 딴 데 찾아야 된다니까? 딴 데 찾는 게 쉬워요. 적당하고 우리 애한테 잘 맞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찾는 동안 뭐해? 놀잖아. 이 영어라는 거 한번 하다가 쉬면 어떻게 돼요? 도람이 타버리라. 그러니까 여기 점선, 노란 점선 보여요? 실력이 좀 올라가다가 급락하는 급락. 갑자기 그 교육기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청담이나 뭐 이런 데 보내는데, 아발론이나 이런 데 보내는데, 원어민 누나야를 좋아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이 원어민 누나야가 시집 간다고 본국으로 귀국해버려. 그러면 또 다른 또 맞는 스님 찾아야 되잖아? 그럼 청담 끊고 또 딴 데 찾아야지. 이화를 가든지 뭐. 이러죠. 근데 다른 데 가서 그 누나같이 이쁜 누나가 잘 있나? 그러면 또 몇 달 막 맞는 스님 찾다가 성적이, 실력이 급락하고. 학원 보내보셔서 알겠지만 한 군데 꾸준히 보내신 분 잘 있어요? 잘 없죠? 이게 쉽잖아요. 학습지 같은 거 하다가도 윤생영어 해봐요. 하다 보면 선생님 계속 바뀐다? 이러면 아가씨들 이직률이 얼마나 높은지. 바뀔 때마다 또 뭐 잘 안 맞기도 하고. 뭐. 이러면 또 성적이 실력이 급락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아이가 2000시간 딱 들어. 아까 임계량 이야기했죠, 임계량. 보통 다수 학자들은 2000시간이에요. 한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노출 시간 2000시간. 좀 고급 언어를 구사하려면 물론 1만 시간 이상이라야 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000시간. 2000시간 지금 기가 뚫히거든. 그러니까 2000시간만 딱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언어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비약적으로. 그래프가 보여주잖아요.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이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저도요, 우리 애 5살, 6살, 우리 애가 이제 2월생이라서 1년 학교 일찍 들어갔거든요. 7살 들어갔어. 그러니까 6살 때쯤, 얘가 이제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앞으로, 영어를 좀 미리 해야 되는데, 조기 영어 교육 개사코 막 그때, 그래가지고, 겁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애가 10년쯤 후에 영어를 잘하려면 지금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 그러다가, 제가요, 어느 날 동네 미장원을 갔어요. 미장원을 갔더니, 제가 순서를 기다려야 됐어요. 대기하고 이제 탁자 위에 잡지들 있잖아요. 잡지, 남자가 미장원에 가면 좀 쑥스럽고 벌점하고 이렇죠. 특히 여자 손님들 빠마 한다고 와가지고 막 머리 막 말고 막 이렇게 봐. 그래가지고 시선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잡지에 이제 눈을 들었어. 근데 그 미장원에 앙팡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알아요? 저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앙팡 알긴 아나 엄마들이 알아요? 요즘도 있어요. 이 육아 잡지죠. 육아 잡지 베스트 베이비하고 양대산맥. 저는 앙팡 프랑스 앙팡 와 이런 잡지가 있나 하면서 신기해가지고 뭐 보다 보니까 제일 뒤쪽에 그 교육관의 칼럼들이 몇 개 있더라고. 거기에 4쪽짜리 5쪽짜리인가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잘 고르는 법 하면서 기사가 딱 안 그래도 내 영어 때문에 고민하고 지금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딱 그 기사가 났잖아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제가 바로 주인 아줌마 위치를 딱 동선을 봐요. 동선. 그래가지고 주인 아줌마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그 잡지 딱 째가지고 꼽은 채 머리도 안 감고 내 나왔다니까. 그리고 다시는 내 그 위장을 못 그래가지고 막 읽어보니까 통학 거리가 짧아야 된다. 아이들 아직 어리고 신체 운동 능력, 인지 능력, 정서 능력이 함께 자라야 한다. 이게 삐아리에서 이론이죠. 3가지 영역이 골고루 같이 발달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애들 막 인지 능력만 발달시키려고 막 어릴 때부터 애기 때부터 뭐 집어넣고 막 푸름이 다 큰 가면 난리죠. 다 푸름이처럼 될 줄 알고 막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이전집 지랄 뭐 초등학교 4살 때 사회탐구 전집 뭐 그거 자연관찰 전집 이런 거 안 읽으면 무슨 애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잖아.
사회탐구 뭐 수능 치나 지금 4살이? 이래가지고 막 집어넣기 바쁘죠. 네, 엉뚱한 들 이야기 셉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칼럼을 읽고, 제가 대구에 있는 유명한 영어 교육기관을 우리 아이 데리고 6살 때 손잡고 다 인터뷰하러 다녔어요. 키즈클럽. 지금 성세감 지금도 있어요. 영어 유치원. 키즈클럽 가니까 교실에 일일이 촌스럽게 막 창문 너머로 우리 애 잘하고 있는지 안 들여다봐도 돼. 거실에, 그 로비에 대형 CCTV가 교실마다 쫙 스크린이 돼 있어가지고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소파에서 우리 애 하는 거 다 볼 수 있게 됐더라고요. 바닥에 다 카펫 깔려있고 있잖아요. 와, 진짜 이런, 근데 우리 동네 차가 아름답하대. 결정적으로. 돈도 비싸지. 저 범물동에 그때 매직월드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교실 한 칸은 약국, 한 칸은 공항, 한 칸은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다 꾸며놓은 거야. 거기 칸칸마다 원어민이 딱 있고 있잖아. 애들이 막 그 칸칸 돌면서 막 상황에 맞는 막 회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것도 우리 동네 차가 안 와. 우리 동네 그때 저 촌동네 살 때인데. 앞산 밑에 제일 교육적으로 열악한 학원도 없는 이런 동네 살았고. 대명중학교 대명동 살 때. 또 어디 갔더라? 효성타운에 그 당시에 딩딩당 본점. 딩딩당도 대구 프랜차이즈죠. 유명한 대구 프랜차이즈. 지금 본점이 수성구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본점이 효성타운에 있었어요. 효성타운 옆에 도로가 있는데 2차선 소방도로가 있어요.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죠. 근데 그 낡은 건물이 옆에 하나 서 있어. 4층짜리 건물. 1층에 사무실하고 상담하고 뭐 이런 거 하고 2, 3, 4층이 강의실인데 위에 6살짜리가 그 강의실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굴러 떨어지면 바로 이게 사망 아니면 큰 부상이겠더라고. 계단 가파르고 있잖아요. 낡은 건물에 어린이용 화장실, 변기 이런 것도 없고 있잖아요. 요즘은 유치원에 어린이 교육기관 보면 다 왜 아이들 시설이 다 돼 있죠. 그걸 못 보내겠더라고요. 딩딩당. 그리고 또 한 군데 ECC 갔어요. 그 당시에 ECC가 가장 저렴한, 그 당시에 15만원. 요즘 얼마 하는지 몰라. 그래도 일반적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저렴한 영어 전문학원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왠지 좀 싸구려 같아. 앞에 다녔던 데가. 그런데 못 보냈잖아요. 네 군데 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이런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요즘 엄마들은 뭐 노부영도 하고 뭐, 어릴 때부터 뭐 텐트 들려주고 막 많이 하죠. 저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와이프가 중학교 선생님이었거든? 경상중학교, 상강 노탈인데. 지금은 대구고등학교에 있어요. 고3 다니는데. 근데 중학교 딱 선생님이잖아. 그래서 내가 딱 불같은 아이디어. 당신이 학교 가가지고, 당신 학교에서 영어로 전교 1등에서 10등을 교무실로 불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영어 잘하는지 물어봐라 했어. 그랬더니 10명 중에 7명이 윤서정 영어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만세를 부르면서 바로 윤서정 영어 대명지국 찾아갔잖아. 애 데리고. 그랬더니 애가 너무 어리다고 안 받아준대. 근데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요. 우리 애는 비록 어리지만 정신연령은 높다 하면서요. 그래도 안 돼. 더 키워가지고요. 그래서 1년 꼽아가지고 윤생영어 했잖아요. 1년 꼽아가지고 재수해가 더 키워가 윤생영어를 해가지고 이른바 엄마표 영어가 나오기 전까지 제가 윤생영어를 5년 반을 했다고. 5년 반. 얼마나 잘했게요. 성실하게 했어요. 제가 딱 관리를 하니까 한 주도 미룬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잘해가지고 대구 대표를 보고 대구 경시대 상경동 가면 실내체육관 있죠. 실내체육관에서 대구에서 윤생하는 애들 다 모아가지고 경시대에 한다니까. 듣기평가. 거기서 대구 대표를 뽑혀가지고 윤생영어 본사 가가지고 충북 옥천에 가면 윤생영어 공장이 있어요. 테이프하고 책자 생산 공장. 거기에 공장 한쪽에 보면 아주 초현대식 강당이 있어요. 랩 테스트 하는 거죠. 듣기평가하는. 그러니까 수도권 애들은 서울에 어떤 데 모여,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지방 애들은 거기 윤생영어 공장에, 옥천에 모여가지고 듣기평가 다 보냈다니까. 우리 애가 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대명동 살 때 앞산 바로 밑에, 남부도서관 바로 건너편에 남명초등학교라고 다녔는데, 그 동네인데, 학교 운동장에 놀러 가면요, 그 미군 부대 근처죠. 미군들 많이 살아요. 미군 꼬마들이 그 운동장에 놀러를 많이 와요. 근데 미국 애들하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윤생영어를 5년 했는데. 가끔 윤생이가 튼튼 영어지 신문에 통광고 때리죠. 저거 학습지 하면.
원어민하고 대화하고 미국 교수들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막 하면서 다 그 거짓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그런 애들은 그죠? 분명히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거나 살다 오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집에서 맨날 DVD 보고 영어에 충분한 노출이 있어서 그런 수준의 영어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애는 순진하게 윤수생만 했어. 그러면 잘 따라가. 근데 이것 때문에요, 아침마다 시끄러워. 윤수생 영어가 아침마다 모닝콜이야, 모닝콜. 아침에 전화 띵 해가지고요, 애하고 영어로 대화한다는 거야. 이게 모닝콜이거든. 안 해봐서 잘 모르는구나. 아침에 자고 있는데 윤수생 영어 띵 오절 가면 지 엄마가 벌떡 일어나 막 뛰가 전화기를 들고 애한테 뛰가다가 전화기 코드 막 빠지잖아. 그럼 윤수생 때문에 우리 할 수 없이 그 무선 전화기, 바텔 무선 전화기, 그것도 수화기 2대 있는 거 있잖아요. 사가지고 이제 한 대 아 옆에 갖다 놓고 자는 거라. 그 띵 하면 애가 막 자다 받아요. 그럼 윤수생이거든. 그러면 막 또 교재 찾으러 뛰가. 윤수생이 지가 뭐 스피킹을 뭐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재 보고 읽는 거라. 그럼 우리 애도 교재 보고 대답하는 거지. 그거 한다고 아침마다 깨우더라고. 근데 우리 애가 가끔씩 교재 어디 놨더니 몰라. 못 찾아.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당근 뚜껑 열리겠죠. 가면 또 막 고함 지고 발로 차고 막, 이놈 윤생 때문에 우리 집안이 불행이지. 그러니까 윤생한테요, 제가 아가씨한테 켰잖아. 우리 집에는 모닝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충 할게요. 윤생하면 하루에 3번 테이블 들으래. 아침에 한 번, 학교 갔다 와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그럼 맨날 윤생만 하나? 자기 전에 애하고 대화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서 재워야 되는데, 그 기계음 틀어주고 막, 어떤 엄마는 뭐, 동화책도 막 테이프 틀어주고 이러더라. 애기들 눕혀놓고, 지는 설거지하고, 명작 뭐, 개사코 뭐 있잖아. 이런 엄마들 많죠. 이 정서적으로 애가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줘야지 목이 좀 아프더라도 그림책 읽어주면서, 그걸 뭐 기계 틀어놓고 막, 어휴.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에는 하루에 한 번만 듣겠다. 이러다 보니 윤생하고 점점 관계가 나빠져서 싸워가지고. 하루는 아가씨가, 아버님, 교사는 접니다. 자, 그래도 선생님하고 싸워도 내 그거 잘 됐으면 계속 했을 거라. 근데 미국 꼬마하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맨날 모래 뿌려가 미국 꼬마 울고 가고 쪽수에서 밀리니까, 우리나라 애한테. 초등학교 농장에 놀러 오는데. 이러던 차에 제가 놀던 잠수내에서 솔빛 엄마라는 분, 이 아줌마. 이 아줌마가 자기가 아이를 키운 경험을 우리한테 계속 말했어. 이른바 엄마표 영어의 원조죠, 원조. 엄마표 영어 하는 게 뭐 네이버 검색해보면 수없이 많지만 다 원조는 이 아줌마라고 했었어. 물론 이 아줌마도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 사람까지는 지금 시간관계에서 이야기 다 할 수는 없고, 이분하고 잠수님이라는 분, 잠수의 운영자, 이 두 분이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집구석에서 그렇게 한 거죠. DVD 보여주고. 그 당시엔 DVD가 없어서 CD, 영화 CD.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솔빛 엄마 같은 경우는 솔빛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영화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귀를 뚫어가지고 임계시가 2000시간을 들려줘가지고 귀가 뚫혔어. 그래가지고 울산에 사는데 울산 광역시 초등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얘가 대상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 방식을 우리한테 소개했어요. 잠수의 초창기 멤버들한테. 그래가지고 잠수 운영자 잠수님을 비롯해서 저라든지 지금 잠수에서 유명한 원조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런 원어민들과의 한계가 없었으면, 그 미국 꼬마들하고 우리 아이가 만약 대화만 할 수 있었으면 저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도 하고 그냥 했을 거라. 성실하게 5년을 했는데 우리 집에요, 거실 한쪽 벽면에 윤석열 교재가 자랑스럽게 쫙 꽂혀 있었어요. 다시 듣지도 않으면서. 동네 아줌마도 오면 좀 보라고. 자랑스럽게. 엄마도 전집 집에 가구처럼 장식해 놓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쓸모도 없는데. 그거 항상 그거 보면 뿌듯하게 했죠. 이래 있었어. 근데 어느 이 아줌마가 그렇게 말하고, 이 아줌마 책을 냈잖아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결정적으로. 저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 그렇게 할 때, 우리 윤 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너가 별나구나 하고 있잖아. 우리는 윤 선생으로 잘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그냥 구경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계가 왔는데, 이 아줌마가 자기 경험을 책으로 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봄에, 이 아줌마 낸 책의 이름이,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자기 딸이 어느 날 영어 방송을 보다가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야. 그 경험을 책으로 냈어요. 이 책은 그걸 이제 개정 증보한 거죠. 이거 2010년에 개정한 거고, 그전에는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 이런 책으로 나왔죠. 지금도 이 도서 안에 있을 거라, 아마. 이 책을 제가 사서 그때 읽었는데, 밤에, 저녁에 제수역 가서 사서 앉은 자리에서 2시간 만에 바로 다 읽었어. 다 읽고 책을 딱 덮었는데 있잖아요. 지금도 막 전율이 올라가는 그때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온 몸에 전율이 와가지고 제가 밤잠을 못 자겠더라고. 왠지 알아요? 야, 이래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요즘 애들 인터넷으로 하는 말로 뻘짓 하고 있었고, 내가 짱구짓 하고 있었고,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영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모국어를 하듯이 습득해야 되는데. 우리 괴 고생했구나. 유생영어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막 재미있게 알파벳 가르치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하루에 문장 10개씩을 외우게 해요. 계속 매주 10개씩 외워야 돼. 그거 다 외울 수 같으면 무슨 걱정하겠냐. 그건 맨날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근데 이 책을 딱 읽으니까 이거 완전히 장난이야, 장난. 그냥 재밌는 영화 보는 거라. 근데 애들 귀에 영어 소리가 노출되기 시작하면, 2000시간이 지나면 귀가 딱 뚫힌대. 이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해 여름방학 때, 5학년 여름방학 때 제주도 여행을 가서 아이들 설득했어. 애가 윤생 안 끊으려 하더라고. 겁이 나가지고. 지 잘하고 있는데 와카노 하면서. 여러분들 애들 뭐 끊으려 하면 극하죠. 길들여져가지고. 우리 애도 길들여졌어. 저 때문에. 그래 겨우겨우 설득해가 딱 여름방학 때 끊고 처음으로 이른바 DVD 보기. 비디오 보기죠. 그 당시에는. DVD라는 개념이 없고. DVD 보기. 그게 이제, 근데 이 엄마가 유명해져가지고 잠수에 나가가지고 자기 따로 전방 찾았잖아. 지금도 인터넷상에 보면 유명한 외국어 서점이 있어요. 애플리스라는 외국어 전문 서점이 있는데, 그 애플리스의 한쪽 구석 게시판을 할애받아가지고 지금도 이 솔피치 엄마의 뭐 영어 교실 이런 식으로 사이트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가서 뭐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고 해요. 그리고 이 아줌마가 나가고 나서 남은 잠수의 찌개다시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책을 냈잖아. 말은 찌개다시지만 사실은 솔빛 엄마보다 훨씬 똑똑한 엄마들, 명문대 나오고 이런 엄마들이 솔빛 엄마한테서 배운 방식을 창의적으로 각자 적용해서 솔빛이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이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작년에 2013년 11월 달에 최종판이 나와. 최종판. 통합 로드맵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2권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1권으로 묶어가지고 이 책 한 권만 있으면요, 이거 사전처럼 딱 두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이러면서 딱 따라하면요, 영어는 그냥 돼. 그냥. 이 시계 어디 있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한 학기 동안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하는 것을 오늘 딱 한만에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른바 엄마표 영어 또는 잠수의 영어의 핵심은 요거예요. 요 3가지인데, 흘려듣기, 집중듣기, 그 다음에 영어책 읽기. 요 3가지 이제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 흘려듣기란 영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귓가에 소리가 지나다니는데, 우리 깐난 애기들 눕혀놓고 책 사보면 다 나오는데 안 살락하죠. 또 속셈 다 보여. 그죠? 소리가 흘려 지나가는 거, 이게 흘려듣기예요. 그러니까 DVD를 틀어놓고 화면에 애 눈을 꽂고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틀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애는 딴짓해도 돼. 레고를 만진다든지 놀아도 되는데 소리는 듣기거든, 집안에서. 이게 흘려듣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어릴 때 우리 애기 키우던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그래프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하여튼 오만 소리가 다 지나다니는데, 영어 소리가. 근데 이게 인기량이 차면 어느 날 애들 안에서 말문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흘려듣기죠. 핵심은 흘려듣기예요. 처음에 흘려듣기를 해요. 흘려듣기 해서 이거 잘 되면 그 다음에 집중듣기 하는 거. 집중듣기 뭔가 하면요, 오디오북을 보는 거라. 오디오북이 뭐예요? 오디오 딸린
영어 책이 있죠. 영어 동화책. 그러니까 소리를 오디오에서 읽어주는 걸 우리 아이는 눈으로 책을 보는 거죠. 이게 집중 듣기예요. 이건 좀 어렵거든. 모르는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건 하루에 가장 짧은 시간. 집중 듣기가, 흘려 듣기가 그 영어로 된 그 DVD 보기가 익숙해졌을 때 살짝 저학년 같으면 하루에 한 10분, 고학년이나 뭐 중학생 같으면 하루에 3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중 듣기. 이거 두 가지가 또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집중 듣기 했던 영어 책을 오디오 빼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오디오가 읽어준 걸 계속 듣다 보면 애들이 다 외우거든요. 외우다시피 한 책을 지 혼자 이제 읽어보게 하는 거죠. 이게 영어 책 읽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 요 세 가지 과정을 차례대로 밟아가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귀가 뚫혀요. 하루에 3시간. 2년. 자, 하루에 3시간,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3시간 하면 2000시간 되더라고, 2년 지나니까. 3시간에서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이나 유아기 때 하면 어려워. 3시간 하기가. 의지가 있어요, 의지. 엄마와 아이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기로는 빨라도 3, 4학년 이후에 하는 게 좋아요. 그전에는 모으고 공부를 해야지, 모으고. 우리말 책 읽기, 우리말 동화책 많이 읽고 이렇게 하고 그 후에 해야 돼요, 그 후에. 3시간 가는 것도 또 굉장히 뭐 시간이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영화 한 편 보면 얼마예요? 러닝타임. 겨울왕국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영화 한 편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화 한 편 보면 1시간 반이거든, 보통 러닝타임. 긴 건 2시간, 짧은 건 1시간인데,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하느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소리를 그냥 들려주는 거라. 주말에 차 타고 여행 다닐 때, 이럴 때, 아니면 아침에 밥 먹을 때, 틀어놓는 거죠. 잠수에서 어떤 유명한 애살이 있는 엄마는 애가 좋아했던 그 영화의 소리를 따로 녹음해가지고, 요즘은 뭐 컴퓨터로 그냥 녹음 파일이 다 있으니까 녹음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옛날에 다 전축에 그 TV를 연결해가지고 녹음을 다 떴어요. 공테이프 꽂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엄마는 동네 전업사 아저씨를 불러. 동네 전업사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집에서 놀던, 요즘 MP3가 다 발달해가지고 마이마이 같은 거 다 놀고 있죠. 노는 마이마이를 화장실에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애가 좋아하는 영어 테이프 꽂아놓은 다음에 전업사 아저씨 불러가지고 화장실 스위치하고 연결해달라. 그럼 선을 딱 따가지고 안에 마이마이하고 연결 딱 해놔요. 그럼 애들이 화장실 갈 때 불만 딱 켜면 안에서 영어 소리가 저절로 나온 거야. 그 애 화장실 3번만 가면 30분. 벌전. 이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3시간 가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돼요. 그리고 3시간 하려면 물론 사교육 정리를 해요, 정리. 엉뚱한 학원 다니고 이러면서 애가 3시간 동안 영어 한다, 이거 어려워요. 이 원리를 말하자면 학습하는 방식은 마치 그 우방타워처럼, 이랜드처럼 그 가파른 높이의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라면 학습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죠. 중간에 그만두면 와르르 무너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라면 이 영어에 노출하는 방식은 그런 아주 가파른 탑 쌓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삼각 피라미드 쌓는 방식. 그죠? 이게 제가 빙산을 예로 많이 했는데, 빙산을 보면요, 그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걸 보고 빙산의 일각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물 밑에 있는 나머지 빙산은 거대하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자, 우리 아이에게서 드러나는 영어 실력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아이에게 이미 노출되어 있는 영어 양, 시간, 이게, 그죠? 우리 아이 영어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밑에 흘려듣기.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되어 있으면 실력이 어느 날 무너지거나 이런 일이 없죠. 가파른 탑 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 듣고 핵심은 뭐라고요? 흘려듣기. 영어 소리에 많이 노출하는 거.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생략하고요. 자, 흘려듣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흘려듣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몇 달 동안 흘려듣기. 그러니까 영화 보기죠. 흘려듣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디오북도 흘려듣기 할 수 있어요. 책 안 보고 들으면 흘려듣기인데, 또, 옛날에는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옛날에 그 영어 공부하던 방식 AFM 틀어놓고 소리도 계속 듣고, 이것도 흘려듣기죠. 근데 이런 건 이제 아이들이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의 정서에 맞는, 아이가 좋아하는 DVD를 골라가지고 틀어놓는 거라.
그러면 흘려만 들어도 되는데 고맙게도 아이들이 그걸 집중해서 또 들어주네. 겨울왕국 같은 거 그렇죠. 물론 우리말로 바뀌었지만 영어로 겨울왕국 틀어놔 보라니까. 애들이 재밌어가지고요. 그 집중해서 계속 본다니까. 그러면 애 귀에 막 영어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이걸 우선 해야 돼, 이거. 욕심내지만 한 6개월은 영화 보기만 해야 돼, 영화 보기. 우리 아이 경우에요, 처음에 이른바 DVD 보기, 비디오 보기 했잖아요. 우리 시대는 비디오 보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죠? 폐업 비디오 가게 있잖아요. 요즘 비디오 가게 다 망하고 있죠. 비디오 대여점, 장사 안 되니까. 옛날에 우리 때부터 막 망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느 동네에 비디오 가게가 폐업한다 하면 있잖아요. 잠수는 게시판에 뜬다니까.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뛰어가는 거야. 비디오 사러. 폐업하면 한 개 1,000원씩 팔아요. 그러니까 뛰어가가지고 가정용 비디오, 나홀로 집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101마리 달마시안 뭐 이런 거, 토이스토리 뭐 이런 거 다 사는 거예요. 1,000원 주고. 그거 굉장히 싸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잠수내고 처음 하면서 우리 집에 쌓아놨던 한쪽 거실 벽면에 있던 그 엄청난 윤생 영어, 잠수내용을 하면서 딱 보니까 이게 전부 쓰레기로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신주 단지 같았는데, 그지? 이게 완전히 쓰레기더라고, 쓰레기. 그래가지고, 우리 처남댁 불러가지고 줬잖아, 전부 다.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 그랬더니 처남댁은 막 감격해가지고 고마가 막 눈물 흘리면서 그걸 막 통째로 다 가져갔어. 우리는 막, 아이고, 고맙직 하면서. 그걸 확 치우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꽂혔어요? 비디오. 근데, 이놈의 우리 비디오 가게에서 그렇게 1,000원 주고 뛰가가 구입한 비디오가 문제는 이게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여하는 비디오잖아. 자막이 다 나와, 자막. 그래가지고요, 우리 그때 볼 때 테레비가 요만한 거 17인치 요만한 거. 그래가지고 문방구 가서 켄트지 사다가 자막을 딱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 딱 가렸죠. 그러니까 테레비 안 그래도 작은데 반이 가립니다. 요즘은 다 50인치 뭐 이러니까 뭐. 아이고, 그래가 막 답답하다 하고 있잖아요. 막 삐작하고 막. 근데 또 잠수에서 어떤 천재적인 아줌마가 한 수 가르쳐 주더만. 뭘 가르쳐 주냐. 크리넥스 티슈를 딱 뽑아가지고. 크리넥스 티슈 딱 뽑으면 반으로 딱 접혀 있죠. 접혀 있는 그대로 자막 앞에 딱 붙여. 그리고 물 뿌리개로 물을 딱 뿌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기 딱 붙어 있다니까? 근데 이 크리넥스에 물 뿌려봐요. 반투명해져. 근데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거라. 근데 화면은 다 보이죠. 반투명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좀 숨 쉬더라고. 이 놀라운 노하우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 그 아줌마한테 막 세세토록 그 아줌마의 아이디어를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요, 엄마 시장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면 애들 딱 뛰고 본다니까. 그리고 엄마 올 때쯤은 또 물 뿌려놓고. 이러면 안 되거든. 자막 보면 안 돼요. 이거 듣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활자를, 영어 자막도 안 돼. 활자가 보이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귀에 이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막은 절대 없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한계 온 거라. 맨날 애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다음부터는 그죠? 비디오를 영어 서점 같은 데서 파는 비디오 있죠. 우리 키다리 영어샵 롯백 뒤에 가면 있죠. 옛날에 거기도 내가 여러 번 갔어요. 거기 가면 막 알량한 비디오 몇 개 있고 이랬거든. 근데 그걸로 성의 안 차잖아.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할 수 없이 미국에 가서 직접 사는 거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아마존 중고 비디오 파는 타워 레코드라고 있어. 미국에 타워레코드.com 이런 데 가면 중고 팔거든. CD도 팔고 DVD도 팔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가 안 되잖아. 근데 또 잠수에 똑똑한 서울대 나온 엄마들이 요즘 파워 블로그들 네이버 블로그에 그렇게 정리해 놓듯이 잠수의 게시판에 타워레코드.com에서 비디오 주문하는 법 하면서 딱 정리해서 올린다니까. 그러면 또 그래가 우리가 10만원씩 내고 들어가는 거라. 연회비가 10만원이거든 잠수에. 전부 우리가 올리는 정보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잠수님 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봉익 임선달이 대동강물 공짜로 팔아먹듯이 내용은 우리가 올리고 돈은 운영자가. 그래가지고 요즘 잠수에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공짜로 돈 번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그동안 올라왔던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컨텐츠도 많이 만들어 놨죠. 그래도 핵심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동네 고수들의 사용기, 아이 키운 경험담, 이런 거죠. 그 아줌마가
그렇게 딱 올린 대로 클릭 해가지고 타워레 레코드닷컴에 중고 비디오 주문하는 거예요. 하나에 보통 2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영어로 돼 있으니까 띄일까 싶어가지고 절대로 한꺼번에 많이 주문 못하고 저는 한꺼번에 5개, 6개 10만원 정도 거기 주문하면 배 타고 배에 선적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도달하는데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러면 그거 받아가면 가슴 둥그리면서 포장 뜯고 있잖아. 근데 꼭 6개, 5개 시키면 그 중에 하나는 또 엉뚱한 경우에. 그러면 또 이메일 보내고 항의해야 돼. 근데 영어가 돼야 이메일로 항의를 하지. 할 수 없이 그 한 개 포기하고, 온라인 2만원 내가 포기한다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안 돼가지고요. 캐나다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운영하는 비디오 판매 사이트를 발굴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요즘은 그런 필요가 없지만, 나이스키즈무비닷컴이라고 캐나다 교포가 운영하는 비디오 판매 사이트하고, 아주 이제 오랫동안 거래하고, 제 강의 듣는 모든 엄마한테 그거 소개하고 막 옛날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못 구하는 비디오를 거기 딱 말하면 다 구해주고. 우리 애는 어디서 영어가 끝났는가 하면요. 그렇게 해서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 애는 초등 5학년 때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웬만한 애니메이션은 우리말로 이미 다 본 상태죠. 그, 이른바 디즈니나, 애니메이션의 거장들 왜, 그죠? 디즈니나, 아니면 그 픽사나, 아니면 일본의 지브리 스튜디오,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그 애니메이션 많이 만들죠. 마이 네이버 토토로, 뭐, 월령공주, 천공에서 라푸타, 뭐, 이런 거 알아요? 거의 다 봤어. 그래가지고 늦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웠죠. 그 후로 나온 거, 슈렉, 뭐 이런 거 보고 막. 이제 뮬란, 이런 거 보고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우리 애가 사운드 오브 뮤직을 딱 보여주니까, 여기에 딱 꽂혀가지고. 6개월 동안 사운드 오브 뮤직만 보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모든 대사를 다 외우고, 기억해가지고, 원어민처럼 하는 거야. 애들한테 영어를 들려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애들이 영어에 익숙해지면 영어 그 배우가 말하기 전에 우리 애가 먼저 말해요. 이 책에 보면 그걸 보고 앞질러 말하기 이렇게. 그리고 배우가 말할 때 동시에 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동시 따라 말하기 이렇게 부르고. 그죠? 토스 같은 데 가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른바 흉내내기라는 거 하죠. 미미킹이라고 미미킹. 토스 가면 그 학원 한 달에 25만원인가 주고 비디오 대여 하는데 뭐 30만원인가 보증금 내면 비디오 대여해 주죠. 비디오 DVD 재생기 그거 받아가지고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DVD 빌려주면 그거 계속 반복해서 봐요. 그래가지고 그 나오는 배우들의 대사, 행동 이런 거 다 따라하죠. 이게 미미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달에 한 번씩 엄마들 초빙해가지고 학예 발표같이 왜 재롱잔치 같은 거 하잖아. 그럼 엄마들 막 감동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동영상 촬영한다고 막 우리가 영어로 막 그 영화를 재현하고 이러니까 엄마들 좋아하고 막 있다고. 토스가 잠수내기가 아주 극히 일부를 흉내내는 학원이죠. 근데 저게 본사가 붙어놨죠. 외국계 자본이 들어가지고. 아발론도 외국계 자본이고. 그래가 지금 각 가맹점들은 지금 지팔 지원 들고 살아남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그건 아주 극히 일부죠. 미미킹.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게 되면 오만 현상이 다 일어나요. 우리 아이는 사운드 뮤직을 보더니 거기도 모든 대사를 다 따라하고 심지어는 막 독일 군인들이 막 수색하는 군화 발자국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까지 다 따라. 처음에는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애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아 남자인데 노래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니까 사운드 뮤직도 음악 많이 나오죠. OST 중에 그래 도레미송 같은 건 좀 흥겹고 쉬우니까 따라할 거야. 에델바이스 정도도 따라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어려운 노래들이 있어요. My Favorite Thing 이런 거 있어요. 줄리 앤드루스가 굉장히 우울할 때 막 부르는 노래인데 긍정적인 걸 생각하는 거죠. 긍정적인 항목들을 막 부르는. 그럼 굉장히 노래가 어려워. 근데 나 이거 못할 줄 알아. 근데 나중에 되니까 우리 애가 그걸 원어민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MP3로 녹음해가지고 잠수의 게시판에 올리고 이랬죠. 그때는 우리가 이 하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리포팅 하게 돼 있거든요. 잠수의 영어 교실 가면서. 그러면 후배들이 보고 따라하는 거야. 자기 예를 들면 성별이나 취향이나 이런 걸 선배들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선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아이가 영어를 어떻게 하고 있고 교재는 어떤 걸 쓰고 비디오는 뭘 받고 이런 걸 쭉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애 하는 과정을 제가 일일이 보고를 했는데 다른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게. 그때 제가 우리 애 그 마이 페이버릿 싱을 녹음해서 올렸잖아요. 잠수.
그 다른 집에서 또 막 우리 애 따라하는 애들이 그거 다운받아가 듣고 있잖아. 와, 명희 오빠 진짜 잘한다 영어 하고 막 기적이랬죠, 기적.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맨날 모래 뿌려가지고 쫓겨나던 그 꼬마 있잖아, 미국인 꼬마 하고 철봉 밑에 모래사장에서 노는 거라, 영어로 대화하면서. 윤수현이 5년을 해도 못하던 짓을 비디오를 보여주니까 애가 귀가 뚫히고 말이 열려가지고, 그죠? 지가 최근에도 내 그 이야기 꺼내니까 지가 그래, 그때 그 아이하고 뭐 대화했다 하고, 듣기는 다 듣는 거라, 그 꼬마가 하는 말. 근데 지가 말하는 건 아직 부족했어요. 왜? 그때 당시가 흘려듣게 하는 단계였으니까. 그래서 사운드를 6개월 동안 보니까 이제 완전히 막 발음은 뭐 저절로 끝나고, 우리 애는 그래가 영국식 발음 하잖아. 사운드 뮤직 영국식 발음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영국식 발음이 따뜻해서 좋대요. 그래가지고 프린세스 다이어리라는 거 있어. 그 여자아이가 주인공인데 이것도 영국식 발음이거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영국식 발음의 비디오를 좋아해. 그러니까 사운드 뮤직 녹음해가지고요, 여행 다니면서 뭐 체험학습 다닐 때 뭐 늘 틀고, 그리고 사운드 뮤직 좋아하는 걸 보고 제가 그 다음에 구해준 게 시스터 액트. 우피 골드버그라는 흑인 뚱뚱한 여자가 나와서 가스펠 막 불러요. I'll follow him 막 하고 막. 그거 진짜 신나는 그런 뮤지컬인데, 시스터 액트를 보고 또 막 사운드 뮤직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난 너무 기뻐가지고 국내에 시스터 액트 2를 구하려고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그 카나다 교포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시스터 액트 2 구했잖아. 그리고 시스터 액트 2 보고 이런 식으로. 그 밖에도 많은 뮤지컬들이 있지만 나중에 좀 커서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 되어서는 오페라 유령 이런 것도 막 보고, 그 밖에도 수많은, 우리 아이는 한 120편 정도 봤어요, 영화를. 초등학교 5학년 여름 방학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날까지 약 120편 정도 봤는데, 어떤 건 한 번 보고 지나가고요. 제가 보여주기를 원했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 번 보고 지나가고, 지가 좋아하는 거는 거듭 반복해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귀가 뚫혔죠. 그래 가서 영어 학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가잖아요. 우리 수능 실제로 좀 자랑 좀 해야 되는데, 수능에서 상위 0.1% 받았어요. 영어는 당연히 만점이고 사교육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근데 지가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 영어는 어릴 때 비디오 본 게 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지가 완전히 영어를 뻘짓했대. 왜? 저도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겁이 나가지고 단어 외우기 하고 이런 거 했거든. 고등학교 들어가면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생들 하는 단어 학습장이 있어요. 능률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능률 복화 수능편이라고. 그 수백만 부가 팔렸죠. 그거 다 보면서, 예? 단어 암기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집도 그렇게 했거든. 불안해가지고 수능 쳐야 돼. 근데 우리 애는 단어 진짜 안 외우더라고. 어떤 여학생들은 막 EBS 보면요, 막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 있잖아. 단어를 정리해가지고요, 지하철 타고 학교 가면서 단어를 막 외우면서 다니고 이러죠. 우리 애는 단어 외우라고 빌어도 안 외워요. 근데 애가 하는 말이, 수능 영어 같은 데서 모의고사 같은 지문이 나오잖아요. 긴 지문 나오고 문제가 3개, 4개 딱 달려있거든요. 지문을 쭉 읽으면 단어는 모르는 게 한 10개쯤 있는데, 이 지문이 말하려고 하는 상황이 그냥 머리에 떠오른대. 옛날에 봤던 어떤 비디오의 한 장면이 딱 떠오른대.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비디오의 한 장면이 떠오르니까 지문에서 묻는 건 뭐예요? 밑에 문제 3개 달려있어. 이거 뭐예요? 문장 하나에 밑줄 쳐놓고 위에 밑줄 친 상황과 다른 것을 하나 고르시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되니까 정답 고르는 건 그저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10년씩 살다 온 애들은 그렇게 고르잖아. 그렇게. 문법을 공부하고 막 이래가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감으로. 우리 왜 엄마들 진짜 사나이 보다 보면, 우리 와이프 보니까 진짜 사나이 나오면 헨리 좋아하더라고. 귀엽게 생겼다고. 헨리 전에는 샘 해밍턴이 있었죠. 얘들 진짜 사나이 나오는데 보면 우리말 어법이 막 틀린 말 하죠. 그럼 우리가 저거 틀렸구나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그죠? 존댓말 해야 되는데 반말하는 경우 이런 거 있죠. 어법이 틀려가지고. 그럼 얘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우리는 딱 직관적으로 저 어법이 안 맞다 알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국어 문법을 특별히 따로 공부했어요? 안 했죠. 안 했는데도 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온몸으로 언어를 받아들인 결과예요. 그래가지고 그 꼬마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더 이상 모래를 안 뿌리고 대화가 되니까 꼬마하고 영어로 같이 놀고 이랬더니. 이 밖에도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다 됐네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재 보시면 영학습 언제 시작할까 이렇게 나왔어요.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능하면 어릴 때는 우리말 언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어릴 때 우리말 책 읽기를 잘하고 적당한 시기를 결정하는 거죠. 책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요. 처음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정리하고 하기는 두려워서 못할 거라 아마 엄마들이. 그러니까 뭐 해? 우선은 그냥 영화 한 편 보여주기 해보라고. 영화 한 편 보기. 지금 하는 거 그대로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영화 보여주기 해봐요. 영화를 어떻게 고르는가 하면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거 고르면 돼. 원래 같으면 겨울왕국이 효자잖아요. 겨울왕국 다 좋아하거든. 그리고 개나 소나 다 레디고 부르고 막 난리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효자라니까 그냥 영어 듣기가 되는 거라. 자, 이런 좋은 애니메이션들이 요즘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걸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좋아하면 집중도 한다. 원래는 집중하는 과정이 아닌데도 집중하면 효과가 훨씬 더 있죠. 그래가지고 2년 안 가도 기가 뚫혀. 비디오만 잘 골라주면, 영화만 잘 골라주면. 그리고 영화는 자막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DVD를 사면 자막이 있어서 안 돼. 그러니까 DVD 사지 말고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으면 되죠. 엄마들 영화 다운 많이 받잖아요. 다운받으면요 영화 파일과 함께 자막 파일 같이 내려와. 영화 파일은 영화 이름 .mkv 또는 영화 이름 .avi 이래요. 이게 동영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막 파일은 같은 이름은 똑같아요. 영화 제목은 똑같죠. 겨울왕국 .smi SMI라는 확장자가 붙은 것이 자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확 지우면 돼. 그거 벌벌 떨면서 지우면 영화 지우시는 거 아이가 하지 말고 SMI 확 지우면 되죠. 그럼 자막 없이 보는 거예요. 자막, DVD 사면 자막 선택 기능이기 때문에 엄마 없을 때 애들이 다 자막 본다니까. 그래서 우선 자막 없이 영화 보는 훈련을 시켜야 되죠. 한 초등 3, 4학년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도 엄마들 일찍 시작하는 엄마들 많은데 우선 한번 해보시라고요.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집에서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된다. 그 환경의 첫 번째는 영어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인데 이걸 흘려듣기라고 잠수내에서는 부른다. 흘려듣기의 핵심은 가능하면 DVD 봅니다. 요거예요. 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야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일사천리에 나가. 그러니까 처음 한 6개월은 영화 보기, DVD 보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저한테 와서 물어도 되고요. 자, 이게 전체 4년 과정인데요. 아, 이건 첫 1년이 첫 1년. 첫 1년을 잠수에서는 적응 과정 이렇게 불러요. 첫 1년의 핵심은 뭔가 하면 목표, 자막 없이 DVD 보는 거예요. 그리고 쉽고 재밌는 DVD 고르고. 자, 그리고 좀 더 애살 있다면 이 DVD 보기에 적응함에 따라서 집중 듣기나 책 읽기를 어떤 시기에 추가하는데 웬만하면 이거 몰라도 되고요. 첫 1년을 그냥 또 책 사라니까. 첫 1년을 DVD 보기 이거 하는 거라. 그 다음 1년이에요. 그 다음 1년도 똑같아요 사실. 또 찍는 거. 그 다음 1년도 이제는 자막 없이 DVD 보기 익숙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애가 몰입할 수 있는 DVD 잘 고르는 경험이 생기겠죠. 그걸로 또 1년 때우는 거라. 어리니까 뭐 집중듣기, 책 읽기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고요. 이건 좀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하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뭐 물어보든지 하고요. 우선 DVD 보기 이것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에 핵심을 요약하면 6글자. 닥치고 DVD. 너 이것저것 뭐 시중에 나오는 오만 브랜드 다 이야기하지 말고 닥치고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 후배들도 다 제 따라 하고요. 잠수원에서 제 강의를 듣는 엄마들 보통 몇 년씩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다 신뢰하고 따라하고 이러죠. 잠수원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엄마 안 똑똑해도 돼요. 엄마 똑똑하면 엄마 영어 잘하면 큰일 나. 잘하면 자꾸 뭐 가르쳐주려고 한다니까. DVD 보다가 애들이 묻잖아요. 저게 무슨 내용이야 궁금해 하면 모르면 모른다 하면 간단히 끝나는데 꼭 좀 아는 엄마들이 그건 이렇고 저렇고 애들이 물을 때 간단하게 대답해야 되거든. 꼭 영어뿐만 아니라 뭐든지. 근데 부모 입장에서 막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싶죠. 그래서 막 계속 설명한다니까. 그러면 애들이 다음부터 안 물어.
간단 명료하게. 모른다 하면 돼요. 그리고 모르는 게 훨씬 나아요. 영어 잘하는 엄마도 골치 아파. 자,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4년 과정인데, 고수 과정쯤 되면요. 이게 고수 과정인데, 이건 이제 원어민처럼 이야기하는 거지. 원어민처럼 하는 수준. 뭐 민사고 가거나, 이런 애들. IBT 토플 110점 이상. IBT 토플 110점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엄청 영어를 잘하는 수준. 우리 아이는 보통 뭐 심화과정 정도까지 했어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뭐, 언어를 이제 아주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 유학 가면서도 지가, 그죠? 로제스턴 중국어판 메모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불법으로 구해주니까 그거 지 컴퓨터 노트북에 심어가지고 늘 그거 하면서 지 스스로 외국어 공부하고 이러잖아. 고등학교 때 수능 칠 때는 아랍어도 했는데. 네. 이건 이 잠수의 책 사보면요 이게 다 나오는데 이게 JD라는 게 잠수의 DVD 단계 2단계라는 뜻이에요. 미취학 아동들이 적당한 수준. 네. 이거는 3학년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 과정.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맞는 DVD 수준. 여기 보시면 숫자 있죠, 숫자. 이건 이제 TV 드라마 같은 거라서 우리가 다 구해놓은 거예요. 저기 우리 지금 이 강의 동영상 촬영하신 저분이 이거 잠수내용 전문가거든. 저분이 인터넷에서 다 구해놨어요. 그 엄마들이 직접 구하기가 도저히 컴퓨터 실력이 딸려서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금요일날 호실지 강의할 때 어떤 분들은 외장 하드 통째로 들고 오더라. 아니 어제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1학기 때 동구 율화동에 율원 초등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엄마들 4명이 찾아왔어. 난 뭐 강의가 소문나서 강의 들어왔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외장 하드 들고 이거 복사하려고. 강의할 때 분명히 했거든. 외장 하드는 용량이 너무 커서 이거 복사하려면 1박 2일 걸리니까 그럼 저 아줌마가 복사 명령 때려놓으면 어떻게 돼? 컴퓨터 못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USB를 들고 오라 했어. USB, 대용량 USB 하나 사가지고 64기가나 요즘 128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를 들고 오면 그 정도는 우리가 복사해 드릴 수 있다. 그 대신에 목록을 보고 우리 아이에게 적합할 것 같은 목록을 정리해 와야 되죠. USB에 들어갈 만큼. 자, 이 목록은 지금 사진으로 찍어도 소용없고 제가 가르쳐드려서 목록을 볼 수 있는가. 자, 이건 2학년. 이건 3학년. 이건 4학년. 이거 3학년이에요. 자, 이런 목록도 이게 우리가 다 구해놓은 거예요. 이 목록은 지금 봐서 잘 모르겠죠? 자, 다음 카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명함 가지고 왔나 모르겠네. 다음 카페, 우리 제 강의를 들었던 엄마들이 모여서 카페를 개설해놨어요. 저 다음 카페 들어오시면 영어 게시판이 있거든요. 영어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방금 제가 보여드린 DVD 목록을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목록을 다운받아서 보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그 사진을 내 컴퓨터에 내려받을 수 있어요. 목록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사진 파일을 집에서 컴퓨터를 보면서 우리 아이 학년과 성별과 취향에 아이의 특성에 맞는, 오늘 강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아이의 특성에 맞는 DVD가 어떤 것일까를 아이하고 상의하고, 그죠? 모르겠으면 네이버에 그 제목을 치면 사진이 다 떠요. 앨범이.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 같으면 목록을 정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용량 USB를 들고 오시면 웬만한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 다 구할 수 있고요. 영화 다운받는 사이트, 뭐 엄마들 위디스크 이런 데 가면 뭐 140원 주고 한 편씩 다운받고 하죠. 그런 데 가면 웬만한 거 다 있고요. 혹시 그런 데 없는 것들 있죠. 없는 것들 구하고 싶으면 그렇게 대용량 USB를 들고 오시면 금요일 11시에 와서 맡겨놓으면 다음 주 금요일날 찾아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무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뭐 들어야지 찍히는. 책 사니까 책 안 산다 하고. 최소한 이 잠수네 엄마표 안 하더라도 한 권은 사놓고요. 아니 영어 안 할 거야?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든지 뭐 학원을 가든지 학습지를 하더라도
소리에 노출되지 않으면 영어를 절대 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소리에 노출되면 또 다닐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우선 닥치고 DVD 보기 해보고 잘 되는 것 같으면 때려치우면 되잖아. 그죠? 정리하면 되죠. 용기가 나니까. 저는 바로 끊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걱정이 될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아이 영어 때문에 걱정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 수능 영어는 휘파람 불고 만점. 또 한두 개 틀려도 괜찮고. 영어는요, 수능 영어는 어렵게 안 나오거든요. 만약에 수능 영어 어렵게 나오면, 그죠? 집권 여당이 표를 받기 어려워요, 선거 때. 왜? 영어는 투자 대비 효과가 큰 과목이거든.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더 좋은 영어 환경을 만들 수 있죠. 외국에 나가거나 이것도 되고 이러니까. 영어는 쉬운 영어를 낸다. 이게 해마다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수능 영어를 출제하는 기관이 교육과정평가원인데 그 평가원장이나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 항상 하죠. 할 때마다 항상 말하는 것이 수능 영어는 쉬운 기죠. 그래서 변별력이 별로 없죠.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보통 94점, 96점. 영어 50문제 나오거든요. 하나 2점씩. 그러니까 한두 개 틀려도 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수학 한 문제 틀려보면 크다니까. 수학은 30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4점짜리가 13문제 있어요. 거기서 4점짜리 몇 개 틀려봐. 그럼 치명적이죠. 영어는요, 그죠? 실수를 한두 개 틀려도 큰 변별력이 없으니까 재수 없으면 하나 틀리고 재수 좋으면 만점하고. 잠수는 영어를 하면 수능 영어 수준은 훨씬 뛰어납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능은 외국의 초등학교 5학년 수준, 초등학교 5학년 읽기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영어라는 것이 문화적으로 우리하고 너무 멀어서 이걸 학습해야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죠? 영미권의 DVD를 계속 보다 보면 문화나 언어나 역사나 이런 게 저절로 이렇게 들어와요. 미국 가서 이렇게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가면요, 제가 LA 갔을 때 어떤 그 한적한 그 라구나 비치라고 LA 근교에 있는 그 대서양, 태평양 반대쪽 이제 해안가에 누가 저를 관광시키러 데리고 왔어. 한적한 공원이죠. 사람이 없어, 우리밖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고.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구경하러 왔는데, 내보고 하이익 하더라고. 근데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왜 하이익 하지? 저 옆에서 내 강의 들었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같이 갔던 일행복 했더니 저 사람 wak하면 사이코가 내한테 왜 아는 줄 알아? 하니까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그게 문화야. 한적한 곳에서는 하이익 하면서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이익 이렇게. 그리고 미국에서는 절대 뛰면 안 되죠. 남의 집 앞에 잔디 다 깔려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 앉으면 돗자리 깔면 안 돼. 총 만다니까, 총. 그럼 막 뛰고 막 이러면요, 사람들 자기 집에 있는 불안해가지고 총 다 꺼낸다니까. 이런 문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필리핀 가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영미권의 DVD를 보고 이러다 보면 이런 문화가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와서 나중에 외국에 이제 유학 가거나 뭐 어학연수를 가거나 할 때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길이죠. 제가 해보니까 그렇고. 어쩌든지 어머님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하려고 하니까 저도 막 서두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 빠뜨린 것도 있을 테고 이럴 거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아까 그 카페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제가 영어 강의를 한 것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 어린이 서점에서 한 학기에 18번, 19번을 영어만 가지고 강의한 그런 학기도 있는데 그런 동영상이나 mp3 파일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알고 싶으면 그런 걸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잠순의 책을 도서관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도 도서관에 빌려보시거나, 우리 아파트 옆에 가면 저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요. 여기 세벗 도서관도 있죠. 사설 민간 도서관도 있고, 도원동에 도원 도서관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어쩌든지 그 아이들에게 큰 그 경제적 부담 없이 영어에 대한 부담을 좀 덜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혹시 뭐 궁금하거나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예. 그 DVD를 보여줄 때요, 아이 특성에 맞게라고 하셨는데, 그 한 편의 비디오 DVD를 기간을 얼마나 이렇게 보고 싶은 만큼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한번 보여주고 돌려가면서 보는 건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걸 우리 책에 나온 대로 전문용어로 말하면
한 번 봤던 걸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 있죠. 이걸 보고 설빛 엄마는 짧은 구간 반복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 봤던 거 내일 또 보고 이렇게. 이거 어떤 아이는 그런 비디오를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비디오를 한번 봤는데 이게 자기하고 잘 안 맞아. 그래서 한 1년쯤 지났는데 애가 좀 자랐어. 그래가지고 또 그 비디오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 이런 반복을 보고 긴 구간 반복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아이가 결정하는 거죠. 지가 계속 보고 싶으면 계속 보고, 예? 좀 밀어놓고 다음에 보고 싶으면 밀어놓고 이렇게. 이 잠수의 핵심은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 비디오의 선택을. 그게 핵심이에요. 엄마가 원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가 낭패거죠. 저는 그 대학 다닐 때 운동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아주 내 마음에 드는 비디오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보여주려고요. 미국에서 직접 주문을 했어요. 뉴시스라는 비디오인데, 이건 미국 뉴욕에 있는 신문 배달 청소년들이, 그죠? 그 신문사 사주들하고 싸우는 이야기라. 파업투쟁하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그래, 이런, 진보적인 비디오를 보여줘야지 하고 제가 주문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그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놨어. 근데 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결국 버렸어.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런 저처럼 시행착오를 하지 말고, 선택은 아이가. 또 누가, 또 물어보고 싶으신 분. 예. 이분이 볼 때, 뭐 어떤 내용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면 줄거리를 얘기해줘야 저는 몰라가지고 모른다 했어. 진짜 모르니까. 애들은 비디오 보다 보면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비디오를 고르는가 하면 화면을 보고 내용이 이해가 되는 비디오를 골라야 되죠. 예를 들면 나홀로 집에 같은 거 남자애들, 장난꾸러기 남자애들 그냥 안무를 보고 봐요. 또 이 아이가 나홀로 집에 3인가 보면요, 마지막에 악당이 체포돼 가면서 꼬마한테 걸림 당하고 경찰에 신고돼가지고 체포돼가. 그러면서 이 꼬마가, 주인공이 그죠? 막 그 잡혀가는 범인 보고 막 익혀져요. 그렇게 하면 범인이 경찰에 끌려가면서 뒤로 돌아보면서 뭐라고 막 말해요. 근데 제 강의에서 떠던 엄마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걸 봤잖아. 그걸 보고 엄마 보고 익하더래. 엄마 나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면서. 그래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리 애가 드디어 말을 알아듣는 거야. 야 뭐라 하는데 하니까 야 이 씨발놈아 계속 자 이렇게 상황에 맞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거기서는 퍼크 켰겠지 뭐 그죠? 그게 자기대로는 그게 씨발놈한 거라. 이렇게 상황에 맞게 알아들어요 애들이. 이게 진짜 영어를 알아듣는 거라니까. 퍼크하고 유 찾아가지고 뭐 유는 당신이고 퍼크는 뭐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영어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되죠. 알면 설명해주고 뭐. 모르면 모른다 하고 이러면 되죠. 그게 책 읽어줄 때도 마찬가지로 읽기만 해주고 그 내용을 얘기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책 읽기 그 영어 책을 읽어줄 때. 엄마 안 읽어줘요? 아니요. 이제 그게 두려워서 이제 읽어줘야 된다는 건 알고, 영어 책을 접해줘야 되는 건 알고, 대체해도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못 꺼내는 거예요. 테이프 있으면 돼요, 테이프. DVD. 그러니까 DVD도 뭐 CD만 있고 이런 거. 그 CD 틀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소리로만요. 그게 집중 듣기라고 했죠? 네. 자, 그, 영화 보기가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는 DVD를, 짧은 DVD. 그죠? 동화 한 편에 5분, 10분짜리 짧은 그 스토리북 있잖아요. DVD 있는 거. 그래서 애는 책을 보고 DVD는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집중 듣기예요. 그거 하면 되죠. 엄마가 영어를 잘하는 것 같다. 읽어주려고 하면. 아니요, 그걸 못하니까. 못하면 DVD 틀어주면 되죠. 엄마 목소리로 하는 건. 진짜 못하니까. 어? 그런 거 못해주니까. 아, 이걸. 아니, 저도 못해주는데. 해줘야 되는데 싶어서 두려워서 이제. 연락하지 말고요. 그건 뭐. 아니, 그 슬픈 일이 아니에요. 저도 못했어요. 아, 진짜로 맹세코 말하지만 저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집이 가난해서 공장에 다녔거든요. 그래, 검정고시를 해서 겨우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는데, 그러니까 저는 영어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애한테 그런 걸 도움이 준 적이 없어요. 그거 괜찮아요. 오히려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니까. 알면 잔소리하고 왜 이래밖에 못하나 하고 그건 틀렸다 하고 막. 그죠? 그러니까 DVD 소리를 들려주고 책을 읽게 하면 돼요. 처음에는 일주일만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소리를 자꾸 놓쳐요. 못 알아듣으니까. 그래서 첫 일주일은
볼펜이나 손가락으로 mp3나 dvd가 들려주는 소리를 책을 읽으면서 따라가는 거죠. 집중도 처음 이게 어려워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아이들이 저기 읽어주는 소리가 어디를 읽어주는지 알아요. 이 파닉스가 되는 거죠. 그 파닉스 공부를 따로 안 해도 돼요. 엄마들 두려워가지고 파닉스 따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소리를 듣고 문자를 보다 보면 파닉스가 된다니까 저절로. 소리와 문자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돼요. 그래서 일주일쯤 지나면 눈으로 그냥 따라가요. 가끔 놓치죠. 엄마가 방문 열고 확 들어가서 감시하러 들어가잖아. 그러면 후다닥 놀래가지고 다시 눈으로 참는다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만 손가락으로 또는 볼펜으로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저기 때로는 CD나 DVD를 못 틀어줄 상황이 있잖아요. 영어 책을 읽어줄 단계에서 책을 읽을 때 이제 아무래도 엄마들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 이런 발음이라도 읽어주는 게 찍으면서 읽어주는 게 나은지 CD나 DVD만을 계속 이제 원어민이 발음하는 것만을 들려주는 게 나은지. 가능하면 원어민 발음 들려주는 게 낫죠. 전혀 안 하는 게 좋아요. 엄마들. 그 엄마가 왜 자꾸 읽어주려고 아니 엄마의 마음, 정서, 엄마의 목소리 이런 걸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싶으면 그건 우리말 책 읽게 하면 되고 잘하는 우리말. 아니 상황이 안 돼. 상황이 안 돼? 나도 하지 마라.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안 되다. 그러니까 DVD나 CD를 틀어줄 수 없는 상황이. 광 그날 쉬면 되지 뭐. 무슨 아니 막 밤에 책을 달라 하잖아요. 뜬금없이 영어 체험하고 꺼내와요. 그러면 이제 막 읽어달래요. 그럼 떠들떠들 읽어주고. 엄마 발음이 안 좋으니까. 애가 원하면 엄마 발음 안 좋아하면 괜찮아. CD 틀어줄게 이럴까요? CD. 아니 CD 들 상황이 아니라며. 나중에 CD가 없으면 들으라. 엄마가 읽지 말고. 아니 그때 애가 정말 원하면 엄마 떠듬거리는 목소리로 읽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애가 영어책 들고 오면 읽어줘야지. 애 마음을 얻는 거죠 그게. 예. 발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개판 발음을 하더라도 애는 CD를 통해서 좋은 발음 많이 들으니까 우리 발음 나빠도 괜찮거든. 오히려 우리 발음이 나쁜 게 애한테 용기가 더 좋죠. 우리 애는 저를 늘 놀려요. 그 콩글리시라고 늘 놀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애는 자존감을 얻어가고 부모한테 기죽는 것보다 부모보다 더 잘하는 게 좋잖아요.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시네요. 또 뭐 묻고 싶은 거 없어요? 네. 그 영어 그 비디오가 DVD를 틀어주니까 이제 자막 없이 한 번씩 틀어주면은 애가 자막이 없고 하니까 이제 이해하기 좀 되니까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 자막 이렇게 틀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안 보려고 하기도 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건 애를 설득해야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미 자막 보기를 익숙해가지고 그런데, 그래? 그러니까 뭐 좀 DVD 보기를 쉬든지 하면서 애 습관을 바꿔야 되죠. 그리고 왜 자막 없이 DVD를 봐야 되는지를 엄마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하고 이 소통을 통해서 그건 설득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잠수는 영어책 같은 거 사서 보고 애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죠? 애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건 각 집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많은 집이 문 자막 때문에, 그죠? 애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하거든. 그 엄마가 카리스마가 있든지 정 안 되면 저한테 데리고 오든지. 저한테 데리고 오려면 엄마가 제 강의를 많이 들어가지고 집에서 그 선생님 뭐 어떻더라 하고 엄마가 변호하고 이런 게 보여야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고 신뢰하거든요. 도대체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그래가지고 애들이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제 말이 아이한테 들어가죠. 먹히게 되는데 관계가 없으면 웬나서 나시고 뭐라 하는데 하면서 그 관계가 생기면 정말 어려울 때는 큰 애들 같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면 돼요. 또 다른 뭐 예, 그럼 뭐 이 2시간 남짓으로 뭐 다 해결될 수는 없으니까 혹시 부족한 것은 그 동영상 강의를 보시거나 하시고 여기 제 페이스북 요즘 잘 하는데 카카오 스토리 하시면 제 근황 같은 거 늘 올리고요. 매주 금요일 11시에 어린이 서점, 송현동의 어린이 서점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니까 혹시 이번 학기 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책 읽기.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얻고 소통할까 이런 주제로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놀러 오시면 되고요. 카톡 제 전화번호 저장하시면 저 대화명인데 잠수는 대화명이에요. 제 대화명. 제 전화번호 저장하시면 카톡에 친구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으로 뭐 물어보시든지. 너무 긴 건 제가 독수리라서 긴 건 직접 전화하시는 게 낫고 저 말로 하면 빠르고 정확한데 이거 하려고 하면
한참 걸리잖아요. 하여튼 오늘 비도 오는데 어머니들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굉장히 이렇게 집중 잘 하셔서 들으신 것 같아서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한 동네 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혹시 뭐 이런 자녀교육 문제로 뭐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우리 아파트에 가면 부엌이야기라고 있어요. 조그만 카페 부엌이야기라고 있는데 거기 제가 상담하는 주로 단골 장소예요. 거기 와서 스파게티 하나 사주면 제가 뭐든지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